무고한 시민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운전자의 뇌전증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 뺑소니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의식이 있어야지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경찰은 CCTV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의식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은 고의나 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일단 차선을 변경하는데 그 1차 사고를 냈을 때 그 차선에서 또 한 번의 차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그리고 이동 중에 버스를 그 중간에 버스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식 중에 발생된 사고지 완전히 무의식 중에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결론을 내린 데에는 어떤 정신과적 전문이라든지 의학 전문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운전 형태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형 사고에 고의와 가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사고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아니 의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운전자가 처음에 경찰이 진술하기를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블랙아웃이었다. 이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뇌전증 약을 그날 하루만 딱 깜빡해서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형법상 상식적으로 그러한 어떤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이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 발생 예견, 자기가 이제 저희들 흔히 말하는 간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병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병 상태에서 자기가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정신이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전하는 게 위험 발생의 얘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약을 먹지 않으면 심신장애를 초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 당시에 사실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 정신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내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건 형법상 처벌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를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요. 이 뇌전증 약물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뇌전증 약을 복용을 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진술은 이 사고 당일날만 약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히 그날 약을 안 먹었다는 증거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뇌전증 환자에게 운전면허증 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뇌전증 운전자들은 어떠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묻지만 살인 벌어졌을 때 왜 조현증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 조현증 환자 모두는 잠재적인 범죄자냐? 이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뇌전증 환자들도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수가 계신데 그럼 우리는 운전도 하지 말란 말이냐.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냐.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하루에 2번 약을 먹으면 자기가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술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관리의 문제잖아요. 술을 먹었으면 키를 놔야 되고 술을 안 먹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조금은 더 관리 방안을 당국이 고민해서 운전면허에서 이 신체 검사를 할 때 뇌전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복용의 자기 관리 여력을 잘 봐서 면허를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경우와 안 줘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그 다음은 자기의 책임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운전자요. 무고한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거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이 됐는데 최종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소 실형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재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치사인데 이게 단순히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식이 있었고 이렇게 질주라면 사람이 죽을 거라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로 좀 더 엄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3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로 죽인 거냐, 고의로 죽인 거냐 이것도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죄 얘기까지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
했는데요. 자, 지금 네티즌들 정말 뺑소니 혐의까지 나오면서 더더욱 부글부글 끓고 이 있어요. 사건이 관심을 정말 대단히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검에 올라와요. 뇌전증이 뭔지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아, 저런 질환이 있구나. 근데 뺑소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묻지마 범행 아니냐 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줄 알고서도 고의로 지금 이러한 이제 교통사고를 낸 거죠. 그리고 아까 보세요. 3차선, 4차선 쏙쏙 빠져다닙니다. 운전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매우 차량의 흐름을 지금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작은 사고를 내고 그 사이에 행인이 또 다친 사람이 나와서 총 21명의 이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네티즌들은 이건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정말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용인에서도 너무 황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용인 죽전에서 이제 디지털 밸리 단지에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버스 운전자가 이제 사실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내렸는데 이제 안전주의 의무 장치를 안 했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하고 이제 P자 파킹도 안 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굴러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행인 5명을 덮친 뒤 차량 5대를 들이박아서 이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일어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그렇지 안전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일수록 운전할 때 어떻게 안전 수칙이 있어야 되는지 제동 자체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평소에 지도 감독을 받아온 사람이 그 비탈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 자꾸 말씀을 여기도 드리는데 미필적 고의. 우리 이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안전운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또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단순 실수였구나라고 해서 조금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인지 엄단을 할 것인지 사법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직장인들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밸리니까 다 IT 쪽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왜 안타까우냐면요.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난달 21일에 SUV 차량이 똑같이 언덕에서 굴러서 4명을 치었는데 한 분이 사망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이드를 채워도 불안전하니 내리막길에서 반드시 고임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났다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주의를 했을까? 날씨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챙겨야 됩니다. 주차는 가급적 내리막길이 아니라 평지에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의심점이 들었는 게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이게 버스 운전자면 저희들이 계속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내리막길에 저도 주차하지 않거든요. 저도 주차하지 않는데 주차를 하면 반드시 핸들을 이제 안쪽으로 꺾어놓고 그다음에 밑에 돌을 받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그다음에 P자 파킹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과연 이런 분이 이렇게 내리막길에 했다는 것 자체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점심 먹으러 회사 밖에 나왔다가 졸지에 참변을 당한 직장인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